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로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를 불문한 여러 가지 동향들이 매우 숨가쁘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년 전에 조선의 망국을 초래했던 그 당시 고종과 흥선대원군 민비 이런 자들이 백성들을 도외시하고 백성들이 거지가 되고 굶어 죽어가고 얼어 죽어가고 병들어 죽어가도 그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그와 같은 어리석은 정치 집단, 소위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 그 집권층 등의 무능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조선의 인민들이, 조선의 백성들이 개 들지만도 못한 노비의 생활을 했다는 것, 벌써 잊어버리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리고서는 결코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목 놓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아셔서 두 번 다시 국난을 겪으며 수모를 겪는 노비의 생활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동안 호시탐탐 노려왔던 그들의 대남 공작 전술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많은 곳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탈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열려있는 사회이다 보니 지금 중국 공산당이 난파시킨, 파견시킨 공작원, 간첩, 첩자, 세작들의 이런 무분별한 이 우후죽순의 활동 등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중국 공산당들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하고도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정치권의 친중 간첩 세력들, 종중 간첩 세력들, 중국 공산당 마수거리에 빠져서 그들이 보낸 뇌물, 돈, 여자, 성상납 등등에 의해서 코가 껴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자들, 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언론사의 사주, 대표이사 이런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금 발목이 잡히고 허리가 묶이고 모가지가 잡혀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국민의힘당이 보여줬던 비열함과 간특함 그리고 불법과 무도함의 극치를 새벽부터 보여주었다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독수 옹이 쫓겨나가고 당원 동지들과 국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가 다시 되돌아왔다는 이 명백한 사실에 우리가 그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비로소 이제 첫 걸음마를 했다고 할 정도로 매우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음으로 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됩니다. 국민 주권이 그대로 반영되는 나라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어 명칭은 The Republic of Kore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우리 옆에는요, 또 우리 윗동네에는요, 이런 공산당의 일당 지배, 독재 권력이 그 모든 지역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소위 가짜 백두 혈통이라고 하는 김일성 족속들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는데 저것들은 개인 숭배, 우상, 사교 집단인들입니다. 동시에 국제 테러, 범죄 집단들입니다. 따라서 저것들은 반드시 진멸되어야 할
인간이기를 거부한 승냥이들의 야만 집단이라고 하는 점이죠. 때문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부여된 과제는 자유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성비가 가장 높은 비밀 공작을 통해서 북한 저 공산 괴뢰 집단을 아주 그냥 잿가루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의 숙명이자 과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역 시절에 미국 CIA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너네랑 우리랑 합동사업하는데 북한 깨부시는 것보다 우리 중국부터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 제안을 했던 것이 1995년, 6년도 이때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 이미 북한과의 올바른 영토 합병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들의 어머니 젖줄이 되는 중국 공산당을 깨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앙정보국 요원들인 CIA 요원들과 우리가 합동으로 일을 할 때도 늘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곤 했고, 저의 그와 같은 선중국 제거, 후 북한 제거라는 것에 늘 CIA 요원들은 당혹스러워했고 곤란한 표정을 짓곤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원교 근공이라는 말 있죠. 원교,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분을 갖고 교류를 하고 외교를 하되, 근공,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략을 하고 공격을 해서 우리의 위협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합중국, 그들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맹주로서 70여 년 전 우리를 전쟁의 포화 속에서 도와줬던 친구들이고, 또 그 이후에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서 물심양면 대한민국을 지원해줬던 나라입니다. 1991년 구소련이 파괴되고 분열되어서 오늘날의 러시아와 CIS로 나눠졌을 때까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도 미국이 전적으로 100% 부담을 했었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조금씩 우리가 참여를 해서 절반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갖다가 나눠낸다 어쩐다 이러는데,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총합 35억 달러 정도 되는, 우리나라 돈 5조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100% 우리가 부담을 하면서 미국 친구들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잘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과 같이 취장보단하는 사업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취장보단, 뭡니까?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충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취장보단의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서 미국 친구들에게 먼저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재정적으로 돈이 되는 일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더 큰 걸 받아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백령도,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로 이어지는 서해안 지역을 불침 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활주로를 닫고 또 항구를 준설해서 미군의 해군, 공군, 해병대가 대한민국의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백령도, 덕적도, 가거도, 제주도에 골고루 분산 배치가 되어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이겠고요, 동시에 중국의 공군, 중국의 해군을 완전히 입구를 틀어 막아서 태평양으로 절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불침 항공모함을 한국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쓸데없는 NGO 단체들, 시민단체들한테 돈을 102조 3천억이나 퍼서 줄 것이 아니라 국가를 방비하고 한미연합을 통한 결속된 한미 안보 동맹 체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들을 작살내고 그들을 질식시켜서 사망시켜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과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주도 남단에
우리가 이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7광구 지역에 지금 무지막지한 자원들이 해저에 묻혀 있습니다. 즉 해저 자원, 가스와 오일입니다. 이것을 미국, 일본, 한국 3개국이 연합으로 공동 개발을 하고 그 지역에 중국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게끔 함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이 공동 전선과 함께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대단히 자원 개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됩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간 베이스에서 못 해준다 그러면은 국가의 비밀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라도 미국의 엑선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라든지 여러 개 대형 석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계해서 이 제주도 7광구를 개발하면 지금 울산 앞바다 대왕고래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능성 속에서 석유나 가스로 채굴해서 막대한 부를 균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알래스카 지역에 액화 천연가스 LNG죠. 이 LNG를 개발하는 사업도 적극 나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형 조선사를 통한 쇠빙 LNG 운반선 역시 큰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얼어버린 땅, 알래스카라고 하지만 그 알래스카 땅을 개발하여 앵커리지와 같은 쪽으로 관을 설치를 하고 그 LNG를 이동시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우리가 그 LNG를 사다가 활용하는 VVIP 에너지 수입국이 되어야 되고요. 동시에 미국에 생산하고 있는 옥수수, 밀, 콩과 같은 이 주요 곡물들을 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옥수수 1,000만 톤, 해마다 그렇습니다. 옥수수 1,000만 톤, 밀이 400만 톤, 콩도 한 300만 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대한민국 곳곳에서 판매되고 있는 두부가 과연 신토불이 우리나라 콩으로만 만들어지는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도 하죠.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융성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더한 강대국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정반대에 쇠락하는 국가가 될 것이냐, 보잘것없는 반도국으로서 그냥 끝나버릴 것이냐, 이런 중차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고 또 20일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군대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강력한 도덕성이 함양되어 있는 지도력을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을 우리가 선거라는 선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도덕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여자 관계가 더럽냐, 총각 행세를 하면서 남의 집 여자를 갖다가 음탕하게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을 중시해왔느냐, 혹은 돈 문제가 깨끗한가, 국고를 탈세한 것은 없는가, 국고를 유남용한 것은 없는가, 법인카드를 함부로 써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김문수라는 후보와 이재명이라는 자와의 차이점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음주한 채로 음주운전한 자, 차가 없어서 늘 뚜벅이로 걸어다닌 자, 집안의 제사와 가정에서 필요한 음식도 전부 다 법인카드를 이용해왔던 자, 거기에 비한해서 현직에 있을 때는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의 급여를 나눠주면서 살아왔던 김문수. 자, 이런 법인카드를 유남용한 이재명과 그 가족 일당들. 이 비교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무슨 김문수가 친중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도지사 시절에 필수 불가결한 조건에서 중국과
이러저러한 그런 관계를 맺어왔던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김문수는 분명하게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은 자, 미국의 핵시설을 상시 한반도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전술핵 정도는 늘 융통성 있게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 화들짝 놀란 중국 공산당은 하루빨리 김문수를 날려보내야 됐죠. 그래서 그들의 하수인 권영세, 권성동을 통해서 반란을 획책했다가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자, 이제 김문수 후보는 한독수도 끌어안고 안철수도 끌어안고 홍준표 기타 등등도 다 끌어안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빅텐트를 쳐서 모두가 대한민국 발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도량과 아량을 베푸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안미 경중을 외쳤던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 이 바보 멍충이들이 있다고요. 이 자들은 외무고시를 붙거나 한 자들인데 정말 세상 바뀌는 꼴을 알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놈들이에요. 주로 서울대학교 나온 외무고시 출신 애들이 그따위 짓을 주로 했었습니다. 박근혜 때 외무장관 어떤 병신이 했는지 잘 기억해 보시고 국가안보실에서는 어떤 바보 멍충이가 국가안보실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역대 국가안보실 역대 외교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 때 찾아보세요. 그러면 안미 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하는 이런 정말로 바보 멍청이들이 국가의 주요 자리에 앉아서 뻘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만행을 부각시키고 그들의 비인간적인 장기 적출이라든지 인권 유린 탄압을 실상 그대로 공표하게끔 해서 중국을 전 세계적으로 고립시킴과 동시에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인민별로 공화국별로 나눠주는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분열이 되고 중국이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중국의 인민들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체제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1842년 아편전쟁이 끝나고 중국 대륙을 각각의 서양의 열강들이 조차 지역으로 나눠서 중국을 분할했듯이 이제는 드디어 G2라고 까불대던 중국 아이들을 지금 갈갈이 분쇄를 해서 제일 좋은 것은 56개 민족별로 다 영역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역에 있는 티벳, 신장 위골, 남몽고와 같은 지역을 뚝뚝 떼서 원래대로 분리 독립을 시켜버리면 중국 땅은 지금 현재 중국 지도가 대단히 협소해질 것입니다. 아마 절반 정도밖에 안 남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장서족 자치주라든가 아니면 저쪽 위에 가가지고 청해성, 네? 이런데 감숙성, 이런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힘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양자강, 그리고 황하, 주장강 이런 것들의 시원점이 되는 저 티벳의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의 그 상수원이 있죠. 시작점이. 자, 그런 것들도 중국이 지네 멋대로 수리 관계 시설을 한답시고 댐을 만들고 이런 건 못하게끔 막아서 결국 메콩강까지 이어지는 그 물줄기를 안전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악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빨리 말려서 붕괴시키고 빠스러뜨려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시진핑이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시진핑의 이 종말이 좋지 않겠죠, 분명히. 지금 수년간 진행되어 온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을 포함해서 본다면 또 중국 공산당 내부의 문화적인 구조,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만 살펴본다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공산당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전통적인 그 중국인들의 가치관, 민족들의 심리 상태에서 살펴본다면 이 시진핑의 종말이 결코 아름답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 사악하고도 사악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가짜, 악질, 투쟁, 하늘에 반하고 땅에 반하고 인류에 반하는 이런 역행하는 악질 종교들입니다. 반종교적인 이 사악하고도 사악한 중국 공산당은 1949년 창건한 이래, 창건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까지 대략 75년간 동서고금의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독재 정권보다도 더 심한 독재였고 가장 피비린내나고 험악한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지나간 11명의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들 중에 최종 결과가 모두 나쁘다는 것은 예외 없이 시진핑에게도 해당될 것으로 믿습니다. 모태똥, 마오쩌둥 그 역시 그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그 마누라였던 짱칭, 강청이 소위 4인방으로 낙인찍혀 감옥에서 지내다가 자살로 삶을 끝냈죠. 자, 바로 그 반국가 세력, 반혁명분자의 남편이고 가족이었던 자 역시 모태똥이었고, 모태똥의 여성 편력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플레이보이지 사장님도 모태똥의 여성 편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심각한 죄업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업이란 얘기는 어변, 이런 말을 쓰죠. 중국 공산당 정권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살인을 저질렀던 가장 죄과가 막중한 바로 그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중국 공산당 우두머리가 성하게 되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태똥 시절 이미 8천만 명 이상을 학대했고 인민재판, 자살 강요, 각종 정치 투쟁 등등으로 비정상적으로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은 그런 사람들이 8천만 명 넘어섰는데 바로 그 범죄를 저질렀던 당사자가 중국 공산당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중국 공산당에게는 사악한 영혼이 몸에 아주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영혼은 사악한 영혼으로서 마르크스가, 레닌이 사탄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증오해왔고 또 인류를 저주하고 인류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마귀였다. 악한 사탄이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사탄에서 분화된 일루미나티. 그렇죠? 이거 원래는 250년 전인 1776년 5월 1일 독일에서 비밀결사 조직으로 설립된 게 바로 이 일루미나티라는 조직이에요. 자, 이 여기서 분화된 조직으로 공산, 공처, 무신론, 국가 폐지, 세계혁명 등을 주창해 왔고 막스의 공산당 선언 자체가 바로 이 일루미나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산주의, 모든 생산한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얘기죠. 자, 공처는 뭡니까? 공처는 여자, 처, 아내를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스, 레닌 때부터 시작해서 성병이 만연하고 가진 여자와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바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바로 공산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평양에 가면은 평양에 있는, 즉 북한 지역에 있는 온갖 미녀는 내 여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대로 성관계를 해왔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짐승만도 못한 이 가짜 김일성, 김성주의 새끼들 아니에요? 이것들의 역사가 바로 공산당의 역사이듯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가정 모두 문화혁명 당시의 피해자로 볼 수 있겠죠. 자, 상식적으로 봐도 문화혁명 같은 이런 문역을 반대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오늘날 시진핑은 문화혁명의 교훈을 배우지도 않고 모태똥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사악한 영혼이, 악마의 후손이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사악한 영혼이 몸에 붙어 있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과 자손까지 해치게 됩니다. 때문에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공산당과 반드시 이별을 해야 됩니다. 헤어져야만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난날의 공산당 우두머리들의 결말을 보시고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보겠죠? 여러분들이 중국 공산당 수괴들의 최종 운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922년 중국 공산당이 성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그 공산당의 우두머리를 찍어왔던 사람들이 진독수, 구추배, 그 다음에 향충발, 그리고 박고, 장문천, 그 이외에 모태동,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강택민, 호금도, 시진핑 순으로 이어집니다. 자, 시진핑 이전에 11명의 우두머리들의 최종 결과는 모두 나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진핑 역시 비록 최고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될 텐데 앞서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대 우두머리 진독소 전두시우죠. 1929년 11월 15일 공산당 당적에서 제적이 되고 1942년 5월 27일 가난과 질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2대 구추배 찌치오바이는요. 1935년 6월 18일 중화민국 정부에서 직결 처분된 자입니다. 제3대 샹종파 이 향충발은요. 1931년 6월 22일 기생집에서 데려온 소첩과 하룻밤을 즐기다가 6월 24일 중화민국 정부에 의해서 직결 처분이 됩니다. 제4대 박고 보구는 1946년 4월 8일 중경 충칭에서 비행기로 연안, 예난을 향하던 도중 안개로 인해 산에 충돌하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제5대 장문천 짱원티에는 문화혁명 당시 모태동에 의해 잔혹한 박해를 받다가 1976년 7월 1일 유배지인 강소성 무서 짱수선 우시에서 심장병 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6대 모태동 마오쩌둥은 사망한 지 한 달도 안 된 1976년 10월 6일 처였던 강청 짱칭이 반혁명 집단 반거밍지团의 주범으로 사형 2년 후 집행 판결로 반혁명 가족의 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7, 8, 9대 우두머리 화국봉, 화고펑 이외에 특히 후요방, 후야오방, 조자양, 짜오즈양 이와 같은 두 명은 모두 등소평, 덩샤오핑에 의해서 물러났고 연금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10대 강택민, 장저민은 최소한 3가지 대역죄를 지었는데 첫 번째 중국 공산당과 정, 군, 최고위층 내부에 가장 심각한 부패 분자들의 지원 세력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대 중국 최대의 150만 평방킬로미터 토지를 러시아 측에 내어준 매국놈이다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범윤공, 파룬공 수련자들의 내장, 장기 적출의 원흉으로 지목된 자가 바로 짱저민, 강택민이고 이들의 파룬공 탄압은 정말 언어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제11대 우두머리 호금도 후진타오는 퇴임 10년 후 나이가 80이 되던 2022년 10월 20일 당 20기 전국 대표자 대회 가운데 세계의 언론 매체 앞에서 시진핑의 명령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이런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마치 김정일에 의해서 당대회 석상에서 끌려나가 고사포 기관총으로 처형당한 장성택의 모습을 데자뷰로 보여줬던 바로 그 자가 호금도였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총구로 시작된 중국 공산당 정권은 반드시 총구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머지않아 중국 공산당의 멸망은 대한민국의 화평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중국과 국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리고 모든 무역 거래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호기로움과 결기가 우리 국가에, 우리 전 민족에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인간 말종들, 범죄자들, 사기꾼들 이런 자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